안녕하세요. 카클릭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남들이 찍는 영상을 찍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우리 직원이 자기가 차를 사려고 알아봤을 때 연봉별 추천차 이런 걸 많이 봤대요. 그래서 그런 게 조회수도 좋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한테 그런 걸 좀 찍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차를 골라줄 때 연봉별 중고차 이런 자체로 골라주질 않아요. 차는 내가 사고 싶은 차 사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연봉보다는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뭐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보여주는 게 중요한 직업이든지 영업이라든지 이성을 꼬시기 위해서 그런 있어 보이는 차를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동네 마트나 이런 데 다니시기 위한 그냥 동네용 차 또는 장거리 차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조그만 차 살 수 있고 조금 벌어도 조금 무리해서 비싼 차 살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찍지 않고요. 내 상황에 맞는 차를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액 할부 하시는 분들 후기에서 이제 댓글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돈은 딴 데다 굴리고 월 얼마씩 이자를 내더라도 갚는 게 더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4천만 원, 5천만 원 모으라 그러면 못 모아요. 근데 대신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가는 거는 버는 대로 갚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전액 할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세라티 5천만 원 풀 할부로 했는데 2년 끊었어요. 2년 끊으니까 이자 포함해서 5,300만 원이 한 달에 220만 원씩. 그 정도는 제가 낼 수 있어요. 뭐 무리해서라도 낼 수 있으니까 그 돈을 한 달에 200 얼마씩 2년을 갚아요. 갚고 나서 되팔면 4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5,300 써서 4천 받으면 손해지만 어떤 차를 사도 그 정도는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달에 200 얼마씩 내고 2년 뒤에 목돈 4천만 원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차를 전액 할부로 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월불입금을 줄이기 위해서 차를 무리하게 사서 60개월씩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을 잘 안 드려요. 그렇게는. 왜냐면 60개월 동안 낸 총 원금 더하기 이자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만 생각보다 1년, 2년 타다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캐피탈이라는 게 초반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뭐 이게 2년일 경우는 갚고 하면 원금이 금방 털리는데 5년씩 되면은 초반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60개월 동안 월 50만 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 이자고 뭐 차값 떨어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1년 타다가 팔고 2년 타다가 팔라고 보면 오히려 내 돈을 더 보태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50만 원씩 열심히 2년을 냈는데 원금 갚아진 속도보다 차값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50개월, 60개월씩 추천을 안 드려요. 평생 타신다면 모르지만 생각보다 타다 보면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갑자기 애가 생겨서 차를 바꿔야 된다든지 회사를 옮기게 돼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할부로 차를 구입하실 때도 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길게 끊어놓고 중도상환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살다 보면 중도상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할부를 사실 때는 계열수 최대한 2년, 많게도 3년 안쪽으로 하셔야 그나마 돈이 모여요. 안 그러면 렌트카 사는 것처럼 돈은 돈대로 내고 나중에 대팔 때 보면 원금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부 계열수를 줄여서 사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좀 벗어났는데 그래서 연봉별 추천차보다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를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뭐 여행이든 장거리든 단거리든 동네에서만 탈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보통 연비 좋은 차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연비 좋은 차 원하시는 분들 보시면 생각보다 1년에 10,000km도 안 타시는 분들 계세요. 2만 km, 3만 km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1년 단위의 내 유류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실제로 뭐 10,000km나 10,000km 이하로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연비 차이가 크게 없어요. 한 달에 가까운 데만 타시는 분들이 연비 좋은 차로 10만 원 정도 내신다고 하면 연비 안 좋지만 훨씬 넓고 편한 세단을 월 20만 원 내고 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이나 주행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비 차이가 크게 없다면 오히려 넓고 편한 차가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연비를 생각을 하면 디젤차 같은 경우는 소음과 진동을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러느니 차라리 편한 휘발유 가솔린 세단을 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연비 때문에 LPG를 타시는 분들은 LPG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좁아져요. 그럴 바에는 더 넓고 편한 휘발유를 타실 수도 있어요. 물론 LPG도 요즘은 튜브로 트렁크 밑으로 들어가게 나온 차들도 있지만 중고차를 살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거리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연비 좋은 차를 많이 찾으시죠. 근데 연비 좋은 차를 찾다 보면 연비 좋은 차는 키로수 많은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바꿔서 생각도 해요. 오히려 장거리를 타시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타시려면 신차급 키로수 연식이 짧은 그런 차를 사시면 수리비 걱정이 덜하겠죠. 장거리 많이 다니다 보면 고장률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고장률 관점에서 볼 때도 있고
장거리를 많이 타신다면 안전에 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식 키로수를 짧게 보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연비 좋은 차를 살려고 장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폭스바겐 골프를 샀어요. 그럼 연비는 좋겠지만 불편하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장거리를 많이 타시기 때문에 편안한 차를 타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랜저나 이런 거. 왜냐면 하루 종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작고 불편하고 소음진동 큰 차가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이왕이면 넓고 편한 차를 타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를 많이 탔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그만 차보다는 조금 더 큰 차가 확률상으로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차를 고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얼마 버는데 얼마짜리 차를 사자, 연비 좋은 차를 사자, 이런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생각을 해서 차를 고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봉별 중고차, 차는 어떤 차가 좋을지, 중고차 연비는 어떤 게 좋다, 이런 영상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옷을 고를 때도 키 큰 사람, 뚱뚱한 사람, 뚱뚱한데 다리가 긴 사람, 짧은 사람, 이렇게 코디가 달라지잖아요. 또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명품을 입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차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회수가 엄청 많은, 남들이 많이 찍는 영상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오시면 상담하는 시간이 제가 꽤나 긴 편이에요. 1시간씩 걸리는 분들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빙의를 해야 돼요, 손님들한테. 집에 주차장은 어떻고 현재 어떤 차를 타오셨는지, 그리고 집에 가족 중에 어떤 차를 갖고 있는지, 얘가 퍼스트카인지 세컨카인지, 또는 회사에서 차를 주신 분은 주말에만 타실 건지, 아내분이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종합적으로 골라드리는 편이다 보니까 막상 오시면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 여건에 맞는 차를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이게 도움이 되신다면 귀담아 두시면 되고요. 혹시나 제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클릭 김 팀장이었습니다.